지금 사진으로 준비한 것은 젠슨항이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 과연 AI 동맹 구축에 나설 수 있는지 젠슨항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 총수들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젠슨항 CEO는 한국에 방문을 한 뒤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선 오늘 오후 1시에 김포공항에 입국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기사들을 쭉 보니까요. 1시 반쯤 입국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늘 오후에는 T1 PC방에 가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홍대에 있는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과 소주를 마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내일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휴식을 취하거나 비공개 일정을 좀 소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에는 부산 베어스의 경기 시구를 진행을 하고요. 또 NC 소프트와 함께 만남을 가질 것이다라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날에는 네이버 사옥을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네이버와 관련된 또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차나 LG 사옥에 대한 방문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미팅 일정들도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의 총수들보다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이상혁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T1 PC방에 가고 페이커를 만나는 걸까요?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도 이상혁 선수와 젠슨항 CEO의 만남인데요. 왜 하필 젠슨항은 PC방을 가장 먼저 찾아가는 걸까요? 엔비디아는 지금 AI 반도체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기업이지만 시작은 게임용 GPU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PC방과 e스포츠는 GPU의 대중화를 상징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페이커의 만남이 AI PC 시대의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엔비디아의 시작부터 앞으로의 미래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대만에서도 AI PC에 대한 이야기가 강력하게 나오기도 했었죠.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 미디어텍과 함께 개발한 AI PC 칩을 공개하면서 인텔과 AMD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라고 그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AI를 이제는 개인의 PC에서 직접 구동시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엔비디아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또 확정적으로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게임 AI까지 확장을 좀 시키려나 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요.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와의 미팅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크래프톤과의 미팅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AI PC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게임 AI 생태계까지도 확장을 하고자 하는 엔비디아의 좀 의중이 읽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데이터 센터 AI에서 개인 PC 그리고 게임 AI 콘텐츠까지 확산하고자 하는 엔비디아의 야망을 좀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는요. 4대 그룹 총수와 삼겹살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4대 그룹 총수에는 삼성은 빠져 있습니다. SK, 현대차, LG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지금 회장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깐부회동, 깐부치킨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목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했었죠. 이번에는 홍대 입구 일대에서요. 삼겹살을 먹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HBM과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로봇,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느냐겠죠. 이번에도 최태원 SK 회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HBM,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함께 하는데요. 자율주행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피지컬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LG의 구광모 회장도 동참합니다. 블랙엘 GPU를 지금 10,000장가량 받았고 이걸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또 확정적으로 진행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해진 의장을 만나서 네이버와 함께 클라우드 소버린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회동과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1차 회동 때는요. AI 팩토리나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하기 위해서 삼성, SK, 현대차의 총수들을 만났고요. 이 자리에서 HBM이라던가 첨단 패키징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2차 회동 때는 피지컬 AI 그리고 AI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기업이 조금 바뀌었죠. LG와 네이버, 현대차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HBM과 메모리, 로봇,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1차 회동 때는 AI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그 기계적인 이야기가 논의가 중점적으로 되었다면 2차 회동에는 그렇다면 이 발전된 AI를 어떻게 산업에 접목시킬지, 일상에 접목시킬지가 주요 논의 의제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차 회동 당시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방문 발표일부터 1차 회동일에는요. 사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게 SK스퀘어가 9%가량이었고 그리고 현대차가 9%가량 오른 거였는데요. 1차 회동이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와 그리고 기업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기사들이 쏟아지고 긍정적인 분석들이 더해지면서 그 후에 주가가 세 자릿대 상승률을 보여준 것도 있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무려 105%의 주가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2달 동안 100%가 오른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13%, 현대모비스도 21%가량 상승하면서 만남이 있은 뒤에 그리고 공고해진 그 결속력을 보고 나서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고 주가를 매수를 했고 이 주식의 매수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이번 회동 이후에 어떠한 종목들이 오를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7일에는요.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젠스낭인데요. 두산 시구를 우리가 왜 주목을 할까요? 우선 젠스낭이 시구가 예정되어 있고 박정원 회장이 시타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두산 그 그룹 안에 있는 그룹사들 자체가 AI와 관련된 산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플랫폼을 대표하고요. 두산 안에 있는 전자비지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AI 가속용 CCL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현재 엔비디아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의 국내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산 계열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AI 인프라로 점점 더 확장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두산 시구도 그냥 하는 건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이게 바로 또 두산 그룹주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굉장히 조금 급락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브로드컴이 생각보다 좀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의 투매로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환율도 1,540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까지도 거세게 나왔다는 건 당연히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AI 이벤트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개별 수혜주에 주목을 하고 엔비디아 실질적으로 계약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거론된 기업들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까지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